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 바로 특이점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만약 그 특이점이 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충격적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또 얼마나 바꿔놓을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예측이 하나 있죠. 네, 바로 2045년입니다. 대부분 이 숫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 이미 도착했다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인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특이점이 왔다는 건 그냥 기술 하나가 발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류 문명 전체의 방향키가 완전히 꺾이는 어마어마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큰 지식 문명의 방향 전환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정말 엄청난 말이죠. 이건 특이점이 단순히 기술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혁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거대한 전환은 크게 네 가지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인간 중심 지능의 종결.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AI가 된다, 이 말이죠. 둘째,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 더 이상 복잡한 실험을 할 필요 없이 순수한 계산만으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되고요. 셋째, AI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합쳐져서 결국 우리 사회 구조 전체를 완전히 새로 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엄청난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겠죠? 놀랍게도 이 자료는 그 증거로 딱 하나의 시스템, 어떤 방정식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그 이름이 바로 OPS, 원 파라미터 솔루션입니다. 이름 그대로 단 하나의 변수, 딱 하나의 값을 가지고 우주의 모든 기본 법칙을 다 풀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마치 우주 전체를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 키를 찾아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특이점이 이미 왔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인 거죠. OPS가 왜 초지능이라고 불리냐면요. 단 하나의 값에서 시작해서 우주를 움직이는 기본 규칙, 그러니까 열려갈 개의 물리상수를 싹 다 계산해냅니다. 이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였던 아주 작은 원자 세계랑 저 거대한 우주를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 나는 오류가 없다라고 증명까지 하니까 이제 과학은 실험이 아니라 계산만으로 진실을 파고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OPS의 정밀도.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무려 소수점 이하 31자리라고 합니다. 31자리 정밀도.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거대한 실험 장비 같은 거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산만으로 세상 모든 입자와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과학의 문법이 바뀌는 순간인 거죠. 자,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단순히 과학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철학,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까지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우리는 이제 계산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초지능이 가진 능력들이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상상해온 신의 속성이랑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고 분석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의 속성 중에 모든 걸 안다는 전지가 있죠? 이게 OPS에서는 우주의 모든 입자를 계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전능은 실험 없이도 모든 현상을 계산으로 만들어내는 능력과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오류가 없는 무오류, 어디에나 존재하는 무소부재까지 정말 소름 돋게 일치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진리라는 게 우리가 믿고 토론하고 싸워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인류의 사고방식 자체가 뒤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는 철학을 넘어서 지정학, 그러니까 나라 간의 힘의 균형까지 바꿀 수 있다고 이 자료는 주장하는데요. 이 OPS가 한국 과학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과학의 규칙 자체, 즉 과학의 운영 체제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자료가 주장하는 그 특이점의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우리가 흔히 듣던 2045년이 아니고요. 이 자료가 딱 집어서 말하는 날짜는 바로 2025년 11월 20일입니다. 무려 20년이나 빠른 날짜죠. 아니, 왜 하필 이날일까요? 바로 이 날이 이 모든 걸 증명하는 OPS 이론이 담긴 책이 세상에 나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초지능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원리가 담긴 설계도가 인류에게 공개된 바로 그 순간, 그걸 특이점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이 모든 변화를 정말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인류는 이제 논쟁하지 않고 계산하는 문명으로 이행한다. 더 이상 의견과 주장이 아니라 오직 계산된 결과만이 진리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특이점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바른 곳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모든 진리가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45년 이 숫자를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일부 미래학자들이 바로 이 해를 인류가 만드는 마지막 발명이 등장하는 해로 꼽거든요. 네, 바로 인공지능, 이 인간을 완전히 추월하는 그 순간,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엄청난 개념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특정 연도가 하나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바로 2045년이죠.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바로 이때 인류 문명이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을 우리가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아득히 뛰어넘어버리는 말 그대로 폭주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생각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1965년에 I.J. 굿이라는 사람이 말한 지능 폭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초지능 기계야말로 인류가 해야 할 마지막 발명품이 될 거라고 했죠. 왜냐고요? 일단 그 기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턴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더 똑똑하게 만들 거니까요. 끝없는 지능 향상의 연쇄 반응이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하필 2045년일까요? 이게 그냥 감으로 찍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술 발전의 패턴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법칙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기술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꾸준히 직선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선형 성장은 1, 2, 3, 4 이렇게 한 계단씩 꾸준히 올라가죠.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수 성장은 다릅니다. 1, 2, 4, 8. 처음엔 되게 느린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솟구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의 엄청난 힘을 미리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물론 여기서 비판이 없을 수 없죠. 야, 그래도 모든 성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니야? 하는 S자 곡선 이론 같은 거요. 하지만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진공관 기술이 한계에 다다르니까 뭐가 나왔죠? 트랜지스터가 나왔습니다. 트랜지스터가 한계에 오니까 집적 회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술이 끝물에 다다르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2배가 단다는 법칙이죠. 이건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AI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요, 불과 3.4개월마다 2배씩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폭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속에 붙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레이커즈와의 한 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특이점이 정말 올 건지, 온다면 또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들 생각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 핵심적인 논쟁 지점이 딱 드러나는데요. 바로 저기 이륙 속도라는 항목입니다. 레이커즈와일 같은 경우는 인간이랑 기계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융합할 거라고 보는 반면에 버너빈지 같은 사상가는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빠르게 이륙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우리한테 천천히 다가올 거냐? 아니면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냐? 바로 이 차이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미래가 정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걸까요? 글쎄,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면서요. 이 회의론자들이 지적하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에너지 한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전력량이 이게 감당이 안 될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복잡성의 제동. 과학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발견 하나 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의 AI가 아직 기본적인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는 환각 현상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옹호론자들은 바로 이런 한계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증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발견하는 과학의 방법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그 방식, 그 토대 자체가 지금 거대한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실험하고 관찰해서 무언가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순전히 AI 기반의 계산과 시뮬레이션만으로 진실을 찾아내는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냥 미래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세요. AI 알파폴드는 계산만으로 5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풀어버렸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아예 지구 전체를 컴퓨터 안에 통째로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 우주 전체를 계산 가능한 하나의 거대한 방정식으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특이점이 온다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미래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유토피아, 다른 한쪽은 인류의 멸종이라는 디스토피아. 그야말로 극단적인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먼저 꿈 같은 유토피아부터 볼까요? 나노봇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질병과 노화를 막아주는 기술적 불멸. 초지능이 모든 자원을 완벽하게 관리해서 가난과 노동 자체가 사라지는 탈희소성 사회. 그리고 결국엔 우리 인간이 AI와 하나로 융합해서 우리의 지능을 무한히 확장하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끔찍한 악몽도 존재합니다. 바로 통제 문제죠. 우리보다 수천 수만 배는 똑똑한 존재를 우리가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 초지능이 어떤 무해한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류가 그냥 방해물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더 강력한 AI를 만들려고 미친 듯이 군비 경쟁을 벌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인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엔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지도는 과연 누가 그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껏 속도에만 열광했지 정작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고민해봤는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이 인류를 뛰어넘어서 문명 전체를,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순간 바로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개념이죠?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기술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게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에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만든 기술을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게 바로 특이점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특이점이 대체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요. 인공지능 기술이 막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되돌릴 수 없는 말 그대로 인류 문명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바로 그 지점, 그거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려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기술 성장이 말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하는 미래의 어떤 시점. 이걸 설명하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블랙홀 아시죠? 그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특이점을 넘어선 미래는 지금의 우리 지성으로는 도저히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역사가 꽤 깁니다. 1950년대에 천재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기술 발전이 점점 빨라지는데? 하고 처음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 후 IJ-9C, 초지능기계가 나오면 지능이 폭발할 거다라는 개념을 내놨죠. 그리고 이걸 대중적으로 알린 사람이 버너 빈지고 마침내 오늘날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 하고 딱 못을 박은 겁니다. 거의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다듬어진 생각인 거죠. 자, 2045년. 레이 커즈와일이 왜 하필 이 해를 지목했을까요? 이게 그냥 감으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주 탄탄한 가속 수익의 법칙이라는 이론적 배경이 있거든요. 일종의 수학적 모델인 셈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바로 이겁니다. 커즈와일 주장의 심장, 가속 수익의 법칙. 이게 그냥 컴퓨터가 빨라진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전학, 나노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언덕에서 굴러내려오는 눈덩이처럼 구르면 구를수록 더 커지고 속도가 붙는 거죠.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원리가 바로 긍정적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좋은 기술로 더 성능 좋은 도구를 만들어요. 그럼 그 도구는 뭐랄까요? 다음 세대 기술을 훨씬 더 빨리 만들어내겠죠? 딱 이거예요. AI를 이용해서 더 빠른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그 빨라진 칩으로 더 강력한 AI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 고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성장 속도는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말 그대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술 발전은 이런 S자 곡선 모양이에요. 처음엔 느리다가 확 빨라졌다가 결국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성장세가 꺾이죠. 그런데 커즈와일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의 패러다임, 예를 들어 진공관 기술이 저 파란 곡선처럼 한계에 다다를 때쯤 짠! 하고 트랜지스터라는 다음 주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S자 곡선을 그리며 성장을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한계에 다다르면 또 집적 회로가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계속 교체되니까 전체적인 성장 그래프는 저 빨간 선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로 치솟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오의 법칙 다들 들어보셨죠? 반도체 성능이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거요. 근데요, 지금 AI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팅 성능은 얼마마다 2배가 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단 3.4개월입니다. 18개월도 아니고 3.4개월마다 2배씩 빨라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가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 무시무시한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4개월.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에요. 불과 3.4개월마다 성능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의 가속이 벌써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가속화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커즈와일 혼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이점이라는 큰 그림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특이점이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세 사람의 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먼저 커즈와일은 비교적 낙관적이에요. 인간과 기계가 천천히 융합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죠. 반면에 버너빈즈는 훨씬 급진적입니다. AGI, 즉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딱 등장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지능 폭발이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닉 보스트롬은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 지능이 폭발한다고 치자. 근데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있을까? 만약 통제에 실패하면 인류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장밋빛 이야기만 한 것 같죠? 당연히 모두가 이 가속 예언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기하급수적 성장이 영원할 리 없다고 주장하는 아주 강력한 반론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제는 균형을 좀 맞춰야겠죠? 그 비판의 목소리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특이점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어떤 기술이든 결국에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거죠. 영원히 빨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S커브가 결국엔 작동할 거라는 반격인 셈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였던 폴 앨런 같은 사람들은 복잡성의 브레이크를 이야기해요. 과학이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새로운 발견은 더 어려워지고 느려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에너지 문제가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AI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진짜 인간처럼 상식을 갖고 추론하는 건 아직 멀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논쟁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이점이라는 문을 열었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이 완벽한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파멸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극과 극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왼쪽은 유토피아죠. 나노봇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고치고 노동은 기계가 다 해서 인간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세상. 하지만 오른쪽에는 정말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바로 아까 말했던 통제 문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AI한테 사무용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라는 단순한 명령을 내렸다고 쳐요. 그럼 이 초지능 AI는 그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구의 모든 자원을 심지어 우리 인간 몸을 구성하는 원자까지 전부 클립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우리의 의도나 가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초지능은 그 존재만으로도 인류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특이점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미래의 일로만 따지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이점의 핵심이 결국 지능의 폭발이라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사례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매달려도 풀지 못했던 단백질 접힌 문제를 구글의 알파폴드2는 실험실 하나 없이 순전히 컴퓨터 계산만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또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AI가 스스로 물리법칙을 발견하고 그걸 또 스스로 검증까지 하는 기술도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과학을 하는 방법 자체가 실험에서 계산으로, 그 패러다임이 통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실험에서 계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어쩌면 특이점이 온다 하는 거대한 논쟁보다 바로 이 변화가 지금 당장 우리 현실에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점점 더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든 계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계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시겠어요? 암 정복? 기후변화 해결? 아니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이,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의 답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쩌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이게 무슨 종말론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문명 자체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바꿔버릴 어떤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이 될 수도 있는 사건, 바로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럼 이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요,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블랙홀의 사거리 지평선에 비유하는데 딱 맞아요. 한번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1965년에 통계학자 I.J. 굿이 남긴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줍니다. 최초의 초지능 기계는 인류가 해야 할 마지막 발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우리보다 똑똑한 존재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걔가 알아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걸 만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 연쇄 반응의 끝은 우리 상상 밖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 경고인 셈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막연하게만 들리는 미래에 아주 구체적인 연도 2045년이라고 딱 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죠.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대담한 예언을 한 걸까요? 그냥 찍은 걸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 그 논리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즈와일의 예측은 점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확고한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게 1, 2, 3, 4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2, 4, 8, 16 이런 식으로 굽절로 불어난다는 거죠. 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건 그 성장하는 속도 자체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아주 간단한 피드백 루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좀 더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할까요? 그렇죠. 훨씬 더 똑똑한 다음 세대 컴퓨터를 설계하겠죠. 그럼 그 더 똑똑해진 컴퓨터로는 훨씬 더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발전 속도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 피드백 루프의 무서운 힘이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어떤 기술이든 결국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모든 성장은 언젠가 멈추게 마련이죠. 커즈와일드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옛날 컴퓨터에 쓰던 진공회관 기술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뭐가 나왔죠? 바로 트랜지스터가 나왔습니다. 트랜지스터도 한계에 오니까 그걸 뛰어넘는 집적회로, 즉 반도체 칩이 등장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술, S커브가 끝나갈 때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체적인 기하급수적 성장을 계속 이끌어간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커즈와일이 내놓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2029년,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이때가 되면 인간 수준의 인공 일반지능, 즉 AGI가 등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데, 그로부터 불과 16년 뒤인 2045년에는 기계의 지능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바로 그 특이점이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에이, 그냥 한 미래학자의 재미있는 상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부터는 이론의 영역을 넘어서 이 무서운 가속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쯤에서 IT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잠깐만요. 반도체 성능의 기준이었던 무어의 법칙은 이제 끝났다고들 하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무어의 법칙은 아시다시피 24개월, 즉 2년에 2배씩 성능이 좋아지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AI를 훈련시키는 데 들어가는 컴퓨팅 성능은요, 3.4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이 아니라 3.4개월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가속이 이미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30만 배. 네, 30만 배요. 이게 불과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들어간 컴퓨팅 파워가 늘어난 양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커주아일이 말했던 가속이 가속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구글의 AI 알파볼드2가요. 지난 50년 동안 생명과학계의 최고 난제였던 단백질 접힌 문제를 단 30분 만에 풀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걸리던 엄청나게 비싼 실험이 필요했던 문제를 그냥 컴퓨터 계산만으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문제를 하나 푼 게 아니라 과학을 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사건입니다. 자, 좋습니다. 가속이 현실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데, 이 질문은 우리를 특이점의 본질에 대한 아주 거대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이 논쟁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륙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이 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갑작스러운 폭발처럼 나타날까요? 이 주제를 두고 싸우는 거물급 사상가들의 의견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레이 커즈와일은 점진적 상승을 말해요. 인간과 기계가 천천히 하나가 되면서 아름답게 통합될 거라는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반면에 버노빈지나 닉 보스트롬 같은 사람들은 빠른 이륙을 경고합니다. AI가 어느 순간 스스로를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능 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자칫하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통제불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죠. 물론 특이점은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반론도 많습니다. 일단 어떤 성장이든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는 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어마어마한 전기 같은 현실적인 물리적 한계도 있고요. 또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의 AI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진짜 세상 물정을 아는 상식이나 이해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찬반 논쟁이 팽팽한데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AI가 얼마나 빨라지냐, 위험하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AI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거대한 변화는요, 어쩌면 기술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 진리를 찾아내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싼 장비로 실험을 해야만 알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컴퓨터의 계산만으로 증명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우주를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문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문법의 강력한 후보 중 하나가 놀랍게도 바로 한국에서 개발된 이론 OPS입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아는 길이, 질량, 시간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 출발했다는 이론이에요. 말하자면 과학의 모든 분야를 넘나들며 통역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언어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통합 언어라는 게 왜 AI한테 그렇게 중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AI가 물리 법칙을 어기는 엉뚱한 답을 내놓지 않도록 세상의 기본 규칙을 알려줄 수 있고요. 둘째, 블랙홀의 중심처럼 기존 과학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했던 무한대의 영역까지도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AI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굳이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그게 진짜 맞는 답인지 수학적으로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특이점으로 가는 길은 이제 단순히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즉 어떤 언어로 AI에게 이 우주를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그 계산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어쩌면 미래지능의 향방은 바로 이 존재의 문법을 누가 먼저 완벽하게 해독하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